SNS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셀카, 해외 리조트 수영장 앞 인증샷, 미슐랭 레스토랑 코스, 요리 사진, 성공한 일상의 연속. 부러워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열심히 자기 삶을 증명하려 할까요? 왜 매일같이 올려야 직성이 풀릴까요? 심리학은 여기에 충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려한 게시물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하고 공허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이미 시작했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과시는 자신감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죠. 사람이 진짜로 안정돼 있을수록 자기 삶을 증명하려는 욕구는 줄어듭니다. 이미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사람은 확인받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반응이 없으면 자기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일종의 구조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자기 가치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가치를 내부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으로 판단하는 상태를 말하죠. 좋아요, 댓글, 조회수가 곧 자존감이 되는 구조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으면 우울해지거든요. 문제는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강화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여행 사진 하나로 만족하다가 나중엔 브랜드 로고가 보여야 하고 결국엔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전시해야 안심이 됩니다. 관심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불안을 지우기 위해 더 큰 작은 자극을 올립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보상 중독에 가까운 패턴입니다. 도파민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하거든요. 좋아요를 받으면 뇌에서 보상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시는 점점 강해지고 빈도는 좀 잦아집니다. 멈추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회로가 형성됐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행동은 현실에서 통제감을 잃었을 때 심해집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관계에서 밀린다고 느끼거나 미래가 불안할수록 SNS는 가장 쉬운 탈출구가 됩니다. 버튼 몇 개로 나는 괜찮다는 연출이 가능하니까요. 현실에서 얻지 못한 인정을 온라인에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SNS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역설적이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게시물 뒤에는 오히려 낮은 자존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시가 심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SNS에서 자기 홍보를 많이 할수록 우울감과 공허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나와 보여주는 나의 간극이 커지기 때문이죠. 실제 삶은 평범한데 SNS에는 특별한 삶을 올려야 하니까 그 간극에서 오는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자기 삶이 연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더 공허해지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더 많이 올리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시는 타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득이라는 점입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나 실패한 거 아니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은 사람이 바로 본인이거든요. SNS 게시물은 타인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최면입니다. 매일 올리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나는 괜찮다는 자기 확신을 위한 증거수집인 셈이죠. 그래서 과시가 멈추지 않습니다. 확신은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심리학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과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SNS는 비교의 온상입니다. 내가 올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도 보게 되거든요. 그럼 또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도 더 멋진 걸 올려야 해. 이렇게 끝없는 비교와 경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SNS는 행복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SNS 과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SNS를 끊게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죠. 금단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실의 작은 것들에 만족하기 시작했거든요. 맛있는 밥, 따뜻한 햇살, 친구와의 대화. 이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안감은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는 올라갔습니다. SNS에서 벗어나자 진짜 삶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과시는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가깝죠. SNS에 올리는 순간 그 경험은 이미 경험이 아니라 콘텐츠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진 찍기에 바쁘고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어떤 각도가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의 게시물을 위해 현재를 소비하는 겁니다. 이게 과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조용히 사는 사람들은 왜 조용할까요? 자랑할 게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을 때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삶 평가하는 사람들은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않거든요. 이미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자신감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이죠. 실제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SNS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게시물이 적고 내용이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일상적이고 자연스럽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기록하거나 공유하는 수준입니다. 반응이 적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를 거기서 찾지 않으니까요. 이게 건강한 SNS 사용입니다. 도구로 쓰는 거지 의존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과시가 심한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시물 빈도가 높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연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과 좋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응이 적으면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하죠. 이건 건강한 사용이 아닙니다. 이미 의존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문제는 본인은 이걸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냥 내 일상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명확한 신호가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시의 대상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물질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명품, 샵, 여행. 그런데 요즘은 경험과 감성까지 과시의 영역이 됐습니다. 힐링, 자기 개발, 취미생활, 심지어 우울까지도 과시의 대상이 되죠. 나는 이렇게 감성적이야. 나는 이렇게 깊이 있게 살아. 나는 이렇게 아파. 이런 식으로 감정까지 전시하는 겁니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물질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감정까지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조차 속이게 되거든요. 실제로 최근 연구를 보면 감정 과시가 심한 사람들일수록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다고 합니다. 진짜 감정과 보여주는 감정이 분리되면서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나는 지금 진짜 우울한 걸까? 아니면 우울한 척하는 걸까? 나는 진짜 행복한 걸까? 아니면 행복한 척하는 걸까?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까지 연출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과시를 넘어선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시가 관계를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일수록 실제 대인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완벽해 보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불안하고 위축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편집과 연출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실 관계를 피하고 온라인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립이 심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이게 과시의 끝입니다. SNS 과시는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신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관심이 아니라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죠.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온라인에서 보상받으려는 시도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올리려고 하는지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짜 공유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내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겁니다. 보여주는 삶보다 실제로 버텨낼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SNS에서 받는 좋아요 100개보다 현실에 느끼는 진짜 만족감 하나가 훨씬 가치 있거든요. 그걸 아는 순간 과시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실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올리고 싶을 때 30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왜 올리려고 하는가? 진짜 공유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건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건강한 동기가 아닙니다. 일단 올리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왜 인정이 필요한가? 현실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SNS는 인생의 쇼케이스가 아닙니다. 심리 상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올리는 게시물은 당신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화려할수록 불안하고 과장될수록 공허한 경우가 많죠.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그냥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알아차리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걸 왜 보여주고 있나요?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과시는 멈추고 자기 삶이 시작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SNS에 올리지 않아도 괜찮은 삶, 반응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걸 가진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과시에서 벗어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짜 멋진 삶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내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당신의 가치는 좋아요 숫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걸 믿는 순간 과시는 사라지고 포옹이 찾아옵니다.